술도 안 마시는데 간 수치가 높다고? 저도 그랬어요. AST 65, ALT 72. 의사가 비알콜성 지방간이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멘붕이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지금은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제가 실제로 먹어서 간 수치를 낮춘 5가지 음식을 공개합니다. 특히 잠시 후 말씀드릴 두 번째 음식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첫 번째 레몬즙이에요. 제 옆집 이모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비법인데요. 이모님은 간 수치가 80까지 올라가서 정말 걱정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매일 아침 레몬 반 개를 따뜻한 물에 짜서 6개월간 드셨더니 간 수치가 35로 뚝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레몬의 시트르산과 비타민C가 간의 독소 배출을 돕고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지방 분해를 도와요. 저는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때가 있어서 식사 30분 전에 마셔요. 꿀 한 티스푼 넣으면 신맛도 부드러워지고 위 부담도 줄어들어요. 저는 물이 너무 뜨거우면 비타민C가 파괴된다고 해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한 정도의 물 한 컵에 레몬을 꽉 짜서 넣고 꿀을 티스푼으로 하나 넣어서 저어 마셔요. 처음엔 시큼했는데 지금은 이 맛에 중독됐어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비알콜성 지방간의 진짜 원인은 술이 아니에요. 바로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이거든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믹스, 과일 주스, 빵, 과자. 이런 것들이 간의 지방을 쌓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5가지 음식은 단순히 좋은 음식이 아니라 간의 지방을 빼내고 독소를 배출하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릴 강황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간의 염증을 확 줄여주거든요. 제가 아는 70대 박 할아버지는 관절염 때문에 강황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3개월 후 간 수치가 20 이상 떨어졌다고 해요. 커큐민은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시키고 지방간을 개선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저는 매일 저녁 골든 밀크를 만들어 마셔요. 제가 만드는 방법은 이래요. 우유 한 컵을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강황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넣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요. 그럼 예쁜 노란색이 나오는데 여기에 꿀을 조금 넣으면 달콤해져요. 그런데 한 가지 꿀팁이 있어요. 후춧가루를 아주 살짝만 넣으면 강황 흡수가 훨씬 잘 된다더라고요. 처음엔 이상한 조합 아닌가 했는데 실제로 마셔보니 후추 맛은 거의 안 나고 몸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예요. 이 녀석이 정말 대단한 게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간의 해독 작용을 확실히 도와주거든요. 술 드시는 분들한테는 알코올 분해를 도와주고 술을 안 드시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일상 속 독소들, 매연, 스트레스 호르몬, 가공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을 빼내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에는 글루타티온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간의 슈퍼 영웅이라고 불려요. 손상된 간세포를 회복시키고 지방이 간에 쌓이는 걸 막아주거든요. 특히 피로 회복에도 탁월해서 간이 피곤할 때 아스파라거스를 먹으면 다음날 몸이 훨씬 가벼워져요. 저는 이렇게 먹어요. 끓는 물에 딱 2분만 데쳐서 찬물에 한번 헹구고 들기름 조금 두르고 소금만 살짝 뿌려서 버무려요. 그럼 아스파라거스 특유의 단맛이 더 진해지면서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가끔은 한꺼번에 많이 데쳐서 통에 넣어두고 며칠 동안 계란 후라이 옆에 놓고 먹기도 해요. 네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간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지방간 예방에 탁월해요. 브로콜리는 데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이 팔팔 끓을 때 넣고 1분 반 정도만 있다가 바로 찬물에 헹구면 아삭하면서도 색깔이 진짜 예뻐져요. 저는 이렇게 데친 브로콜리를 된장국 끓일 때 마지막에 넣으면 국물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아니면 참깨 듬뿍 넣고 들기름, 간장 조금씩 넣어서 무치면 그냥 이것만으로도 밥 한 그릇 뚝딱이에요. 한꺼번에 많이 데쳐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언제든지 꺼내서 볶음이나 국에 넣을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마지막 5번째는 포도예요. 그런데 포도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간 건강에는 특히 적포도나 거봉처럼 색이 진한 포도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포도 껍질이 진할수록 레스베라트롤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레스베라트롤이 정말 대단한 게 간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을 확 줄여줘요. 특히 지방간이 있는 분들한테는 간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도 있는데 이게 간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간이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줘요. 캔베리나 청포도보다는 머루포도, 거봉, 적포도 이런 걸로 드시고 무엇보다 껍질째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다 들어있거든요. 여름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먹어요. 씨 없는 포도를 깨끗이 씻어서 냉동실에 하루 정도 얼려뒀다가 간식처럼 먹는 거예요. 씹을 때마다 톡톡 터지면서 아이스크림보다 시원하고 달달해서 정말 좋아요. 아침에는 이 얼린 포도 10알 정도랑 플레인 요거트, 꿀 조금 넣고 믹서에 갈면 보라색 예쁜 스무디가 나와요. 색깔도 예쁘고 항산화 효과도 있다니까 일석이조죠. 자, 오늘의 간 건강 5총사 정리해 드릴게요. 1. 레몬즙 아침 해독차로. 2. 강황 저녁 골든 밀크로. 3. 아스파라거스 간단한 들기름 무침으로. 4. 브로콜리 된장국이나 무침으로. 5. 포도 건강한 간식으로. 여러분,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에요. 하루 500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정말 고마워해요. 제가 6개월 동안 이 음식들을 꾸준히 먹어서 간 수치를 40 이상 낮췄던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거예요. 작은 실천이 1년 후 건강검진표를 바꿔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건강 꿀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간 건강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하루하루를 늘 응원합니다.